뭐 1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는 반드시 표가 붙어요. 6월 1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잔금을 친다, 내 소유 권한이 된다 라고 한다면 6월 1일이 지나서 6월 1일 날 그 전에 있는 그 전 주인이 내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잔금을 통상적으로 6월 2일 이후로 미룬다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은 이제 보유세 관련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다시 말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지방세인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기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탄생이 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토지 건물분에 깔려 있는 그런 토지 부분하고요, 그냥 나대지 토지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서로 영역 침범을 안 합니다. 내가 토지를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든지 주택을 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서로 구분돼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이제 주택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이죠.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에 대한 부분이 11억 이 공제가 되고요. 만약에 인별로 부부 공동명의다 아니면 뭐 어느 한 부분 사람 인별로 따졌을 때 각각 6억씩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주택 부분이 여러 채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부부가 이제 남편 그리고 부인 명의가 있다. 또 이 주택이 하나로 돼 있을 경우에는 합쳐서 이제 공시가 12억이 공제되는 부분인데 남편 명의로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됐다. 또 부인 명의로 알파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이 2주택, 3주택이 늘어나면서 세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똘똘한 한 채,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조금 정말 그 대수롭지 않은 그런 주택 한 채를 가짐으로 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정말 그 주택이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없애는 방향도 좋은 세테크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나대지 토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으로 5억을 공제를 합니다. 보통 이런 토지에 대한 공시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5억 정도가 되려면 시세로 따져서는 대략 한 뭐 25억에서 50억 정도 우리가 시세에 돼야지만 이거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갖고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거의 종부세 나대지에 대한 부분을 내게 된다. 그런다면은 50억 이상 되는 분들 시세로 따졌을 때 그분들이나 내는 거지 몇 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지,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 부분에서 공제 금액이 무려 80억이다. 이게 상당하죠. 어떤 분이 한 시세로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깔린 토지 자체의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니까 한 50억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80억 공제되니까 100억짜리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은 종부세 대상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한
제가 볼 때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에 되신 분들이어야만이 아마도 이 건물 가격이 이 정도 돼야만이 아마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종부세 내시죠? 요즘 뭐 종부세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종부세 낸다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고액의 주택을 갖고 있다, 좀 부자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이 오히려 듣는 사람한테는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은 혹시 종부세를 내실 때 주택 부분에서 내시나요? 건물 부분에 내시나요? 아니면 혹시 뭐 그냥 토지 부분에서 내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제가 건물로 해서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라고 한 분은 그분은 정말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시세에 맞는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찬 부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